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기둥의 자굴 첫 번째, 스테빌리티와 크리티컬 로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둥과 자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둥, 이제 컬럼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길고 가는 이제 부재를 이제 수직으로 세워두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압축하중 P가 작용하는 이러한 부재를 우리가 이제 기둥이라고 하겠고, 또한 이제 좌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압축하중 P에 의해서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보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이러한 굽힘이 발생하는 현상을 이제 우리가 좌굴 혹은 이제 버클링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좌굴이라고 하는 현상은 우리가 이제 기둥도 쇼트 컬럼이라고 하는 단주와 그리고 롱 컬럼이라고 하는 이제 장주의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어떤 우리가 이제 세장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다음에 이 그림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현재 이 기둥에 단면적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길이가 있는데, 이제 엄밀하게는 뭐 단면적 대비 길이의 비는 아니지만 이제 이 단면적과 길이가 어느 정도 이제 비율이 이제 비슷하게 가면 이제 우리가 단주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단주에서는 어떤 압축 하중에 의해서 압축 응력만 발생하는 것에 반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특히 이제 이러한 형상을 이제 롱 앤 슬렌더라고 하는데, 이 슬렌더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듯이 이제 단면적 대비 길이가 이제 상당히 긴 이러한 이제 부재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러한 부재에서는 우리가 이제 압축 응력뿐 아니라 이제 이러한 자굴도 우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즉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이렇게 누르면 당연히 이렇게 휘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만일에 길이가 이 정도 짧은 어떤 물체를 우리가 똑같은 하중으로 누른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휨은 이제 거의 이제 이 긴 부재보다는 이제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차이로 인해서 이제 단주와 장주로 이제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러한 뭐 기둥을 우리가 설계를 하거나 이제 기둥을 이제 주로 건축물 같은데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좌굴도 고려를 해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이제 우측의 사진은 실제 어떤 실험실에서 이제 좌굴 시험을 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컬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료역학적으로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하자고 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이러한 길고 가는 이제 부재를 이제 수직으로 세워서 이제 압축하중 P가 작용을 해서 어떤 이제 이러한 측면으로 이제 축방향이 아니라 이제 측면으로 어떤 디플렉트, 즉 이제 휨이 이제 발생하는 부재를 이제 컬럼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다루었던 어떤 정하중의 개념이 아니라 이 하중 P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이 버클링이 발생할 때의 하중 P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갑작스럽고 이제 드라마틱한 페일리어를 발생시키는 이제 구조물과 메커니즘의 갑자기 이제 이러한 식으로 힘이 발생하는 현상을 이제 좌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버클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재료역학에서는 이제 기둥에 대한 것만 이제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뭐 좌굴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이러한 부재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다른 부재에서도 좌굴 현상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특징은 이제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이러한 부재의 어떤 파손을 일으키는 이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부재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제 빈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힘이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빈 부재를 이제 수직으로 세워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의 또 다른 설계 변수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테빌리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력학 마지막 영상에서도 한번 다루기는 했었는데, 먼저 이제 아래의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세 물체의 상태는 모두 현재는 이제 평형 상태인데, 이제 더 이상 뭐 힘이 평형을 이루어서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만일에 어떤 하중을 이제 측면에서 우리가 아주 작은 하중이라도 이제 이 물체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하중을 가해서 이제 물체가 이제 어떤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물체에 힘을 가해서 이제 힘을 제거를 하면 이 곡면에 의해서 다시 물체는 원래의 자리로 이제 되돌아오게 되고, 이제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이제 그 스테이블이라고 하게 되고, 두 번째 그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이제 힘을 딱 가하면 물체는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원래의 자리로 저절로 돌아오진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unstable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 그림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중립 상태인데 이제 뉴트럴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힘을 가해서 이 물체가 이제 이동을 하면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떤 힘을 가해서 힘을 제거하면 다른 위치로 가 있지만, 그 상태에서는 다시 이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도 이제 어떤 평행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뉴트럴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할 수 있고, 만일에 반대로 또 동일한 힘을 가하게 되면 이 경우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이제 어떤 그 평형 상태를 이제 계속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언스테이블은 우리가 반대로 힘을 가한다 할지라도, 이제 동일한 힘을 가한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원래 이 자리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힘을 가해야 이제 이 위치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언스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제 정력학에서는 어떤 포텐셜 에너지와 이제 스테빌리티를 이제 동시에 다뤘었는데, 결국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는 이제 위치 에너지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러한 위치 에너지를 두 번 미분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을 통해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두 번 미분했는데, 만약에 양의 값이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미분을 그 이계 도함수가 이제 양의 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함수의 이제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아래로 볼록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태가 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계 도함수의 값이 이제 음인 경우이고,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딱 0이 되었을 때를 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포텐셜 에너지와 같이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두 번 미분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또 어떠한 개념인지를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기둥으로 돌아와서 어떤 이제 하중 P를 압축 하중 P를 이제 점점 증가를 시켜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러한 형태로 현재 이제 평형 상태를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만일에 측면으로 어떤 아주 작은 힘이라도
만일에 가해졌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P 크리티컬을 제거를 해도 다시 이 형상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이제 임계 하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어떤 이제 오프쇼어 오일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이제 그 뭐 석유 같은 것을 이제 시추하는 시추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러한 플랫폼의 그 하단부는 이제 컬럼으로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어떤 이제 설계가 잘못되어서 이제 인계 하중에 도달하게끔 설계를 한 상태에서 이제 바다 위에 설치가 되었고, 그런데 이제 원래 상태에서는 계속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이 경우에서처럼 어떤 이제 수평 방향으로 어떤 이제 허리케인에 의해서 이제 허리케인 바람에 의해서 이제 수평 방향 힘이 작용함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파손이 된 그 실제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버클링 현상을 우리가 방지를 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스테빌리티에 해당되는 그 이제 이러한 그 안정 상태를 이제 유지하게 하는 그 최대 임계 하중인 이제 P 크리티컬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P 크리티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 임계 하중이 작용을 해서 이 경우에서처럼 이제 이 하중까지 도달을 했는데도 이제 버클링이 생기지 않고 그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이 다시 이제 어떤 주어진 하중이 이 프리피 이 물체의 원래의 이제 P 크리티컬보다 더 큰 하중이 이제 주어지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버클링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물론 이 상태에서 또 그냥 그대로 평형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어떤 또 다른 외부 하중이 작용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파손이 될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P 크리티컬을 이제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이러한 버클링이 이제 발생을 하지 않게끔 그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일단 이제 우리가 P 크리티컬이라고 하는 인계 하중을 그, 그 실제 어떤 이상적인 그 컬럼 모델을 통해서 이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제 다음에 어떤 부재들은 모두 우리가 어떤 강체로 가정을 하고, 어떤 A점에 이제 스프링 상수 K를 가지는 스프링이 다음과 같이 설치가 되어져 있다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이쪽 부분은 어떤 이제 핀 서포트로 이제 지지가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어떤 이제 압축 하중 P가 작용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형상이 이제 그 구부러졌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구부러지면 당연히 어떤 스프링에 의해서, 물론 이제 그림이 현재는 어떤 압축 하중이 스프링에 작용하게끔 이제 이렇게 구부러지긴 했는데, 뭐 반대로 뭐 구부러진 경우도 뭐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어쨌든 이제 이 상태에서 만일에 평형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제 이 상태에서 변형을 하지 않고 딱 이 상태 그대로 이제 이 부재가 멈췄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일단 평형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형 방정식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먼저 이제 뭐 책마다 그 유도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제가 참고한 책 같은 경우는 그냥 힘의 평형으로 우리가 이제 인계 하중에 대한 것들을 이제 유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A점에 대한 그 자유물체도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일단 P는 아랫 방향으로 작용을 했고, 일단 이쪽 부분에 그 핀 서포트에도 이제 반력이 이러한 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평 방향의 외력은 없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의 서포트에도
수직 방향의 반력 P만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서포트를 다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힘을 다시 A점에 그 표시를 하면, 실제로 이제 하중 P는 수직하게 작용했지만 이렇게 구부러짐에 의해서 이 부재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각도 시타 방향만큼의 이러한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재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부재력은 이러한 방향으로 각도 시타만큼 작용을 하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 힘을 우리가 수직한 방향은 P가 되게 될 것이고, 수평 방향의 힘은 이제 P 탄젠트 시타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동일하게 이제 힘을 분해를 해보면 동일하게 이쪽 방향으로 P 탄젠트 시타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스프링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 F는 우리가 이제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은 K 델타에 의해서, 일단 델타가 이제 이쪽 길이가 이제 시타만큼 이 부재가 회전을 했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우리가 이제 부채꼴 호의 길이로 이제 이 L 2분의 L 곱하기 이제 시타로 이쪽 길이를 이제 델타를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이제 각도 시타를 우리가 미소 각도로 하기 때문에 호의 길이나 이제 수평 직선 거리나 이제 거의 같다라고 보고, 이제 동일하게 이제 델타는 시타 곱하기 2분의 L로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F는 K의 시타 곱하기 2분의 L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X는 수평 방향에 이제 이쪽 부재력에 대한 수평 방향 불력이기 때문에, 따라서 PX는 P 탄젠트 시타이고, 현재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PX는 이 P 탄젠트 시타인데 우리가 각도 시타를 미소 각도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탄젠트 시타는 그냥 시타가 되게 되어서 이제 그 수평 방향의 어떤 외력에 의한 힘은 이제 2P 시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시그마 fx는 이제 2px-f이고, 따라서 이제 f는 이제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 2px는 f와 같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식을 정리를 할 수 있고, 다시 이 식을 우리가 P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P는 4분의 KL인데 이제 그때의 어떤 이제 이꼬르가 되게 하는 하중 P를 우리가 이제 인계 하중이 이제 P 크리티컬 로드라고 하고, 혹은 그냥 뭐 P 크리티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인계 하중 P 크리티컬은 이제 이 공식에 의해서, 공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식에 의해서 4분의 KL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4분의 L과 같아졌을 때 이제 평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의 이 P 크리티컬을 이때의 상태를 이제 뉴트럴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P 크리티컬보다 P가 이제 더 작은 하중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이 스프링에 의한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압축이 되어서 다시 이제 인장이 되려고 하는 이제 복원력에 의해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는 이제 우리가 스테이블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할 수 있고, 만일에 이제 이 하중 P가 4분의 KL보다 이제 커지게 되면 결국 이 스프링은 파손이 되게 되어서 이 부분은 이제 계속 구부러지게 되어서 다시 이제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unstable equilibrium이라고 할 수 있고, 다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래프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어떤 이제 P 시타라고 하는 그 그래프 상에서, 어차피 시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P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종속 변수이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P인데, 이제 P가 만일에 이제 이 크리티컬 로드에 해당되는 이제 이 P 인계 하중까지는 다시 이제 우리가 원 상태로
이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만일에 이제 뉴트럴 이퀄리브리엄에 해당되는 이 하중을 넘어서는 하중이 작용을 하면 이제 스프링이 파손이 되어서 더 이상 이제 원래의 이 수직한 형태로는 이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경우는 이제 unstable equilibrium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이제 이쪽 부분으로 위로 갈수록 이제 영구 변형이 남는 이제 재료의 파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좌굴이 발생을 해서 이제 재료가 이제 파손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좌굴을 발생을 하지 않게 하려면 항상 이제 이 뉴트럴 이퀄리브리엄이 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우리가 하중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 현재는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어떤 컬러 모델을 사용을 했지만, 실제 어떤 우리가 뭐 철강제라든지 뭐 금속 재료들은 탄성체이기 때문에, 이제 탄성체는 어떤 재료 내부에 다음과 같은 이제 스프링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경우에 이제 인계 하중을 우리가 또 오일러 로드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오일러 로드를 이제 유도하는 것은 또 우리가 어떤 이러한 컬럼이 어떻게 서포트를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또 종류별로 미분 방정식이 다 틀리고 이제 그 해의 값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다음 영상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